불확실성도 크지만 저가 매수의 힘도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전쟁 발발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죠.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사실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해서 급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과연 좀 일시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우리 시장도 조금씩 내성을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해석하셨을까요? 내성 찾아가겠고 어저께 파생 매매하시는 분은 벌써 어저께 감 잡았습니다.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 5천억 정도 가까이 매도했던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로 4천억 확 바꾸더라고요. 네네. 그게 하나의 징후고 어. 그다음에 제가 러시아 인덱스 하루에 50% 빠지는 거 십몇 년 만에 처음 봅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10년 만에 후에 아직도 이제 못 볼 현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기회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나 공포를 매수해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급락만 보신다고 이게 어떻게 바뀔 건가.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 우크라이나 변수를 이용하고 노상 모르신 분은 양매수 해지 거시고 아니면 대응 못하실 분들은 주무셔라 하는 이유도 이런 급락에서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손절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손절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판단가보다 높으면 이게 또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데 일반 투자는 그건 못해요. 그러니 제가 자꾸 그냥 가만히 계시죠라고 하는 거와 네. 어저께 시나리오는 제가 미국 증시를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월 25일 저점을 깨서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쌍바닥 찍고 지그재그 시나리오.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2,500짜리가 뭐 거의 뭐 저점 고점이 800포인트, 900포인트예요. 어마어마한 진짜 롤러코스터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그래갖고 또 제가 4등분을 해봤습니다. 네. 어저께 새로운 저점이 나와서 이 저점에 또 저는 이거 구경합니다. 14,400. 그 흐름까지 타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간다고 봅니다. 한 번에요? 3월에서 5월 사이. 좀 지그재그 형태에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 타이밍을 저는 이 그림을 자꾸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 지수 맞출 생각하지 말고 애플, 마이크론, 테슬라를 사봐 갖고 실전 매매해 보면 감이 나옵니다라는 현장주의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이번엔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전번 파동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론이 수익을 주는 대반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테슬라만 못 나왔고 제가 1000불을 돌파해서 한 1100, 1200 여기 오면 매도 타임을 잡는데 이번에 950불에서 다시 꺾여서 어저께 700불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번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게 이제 다음 수익이 크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이걸 700에서 750불에 매수해 갖고 이제 1000슬라 넘기기 전까지 한번 시간의 내공으로 기다려 보시고요. 낙폭이 큰 만큼 반등도 더 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반등이 컸다면 네. 여기서 또 한번 엮인 물량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량은 직전 저점 털고 내려갔으니까 많이 가벼워졌을 거기 때문에 네. 다음 파동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애플은 오히려 요 175불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150불단까지 떨어져서 샀으면 175불과 180불 또 매도입니다. 그리고 요번 급락 때 제일 단기 강세가 나왔던 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인데 제가 85불 깨면 사자고 계속 체크해드니 어저께 깼다가 지금 돌아서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95불 사이에서 매도고 이것 때문에 제가 SK하이닉스 13만 원에 70% 때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와 바로메타와 연결된 우리나라 주가는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저는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수 편입 관련해서 그 전에 그 이후에 좀 긍정적인 시각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일반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자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매도자의 시각으로 자꾸 좀 봐보세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KCC 그 투매 나올 때 30만 깰 때 제가 매도 이거 무조건 사시면 박앤세일입니다.
나온 현상부터 보지 마시고 이게 매도자의 생각이라면 딜이 들어갈 겁니다. 벌써 딜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한국 네. 조선해양 제가 삼성물산 지분 가치 올린 이게 벌써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모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딜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설계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후엔 다른 세상 나오거든요. 지금 3월 10일 날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계속 일반들 털어내기 작업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편입되고 나서 저는 지수 언제 움직이냐 요 삼각형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지금까지 같은 방향으로 간 적이 없어요. SK하이닉스가 제일 강했거든요. 그래서 강한 것 때려갖고 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감각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13만 원 갔다가 요번에 1월 25일 그 급락 때 우리 엔솔 때 이게 11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또 13만 원. 제일 강한 그래프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LG 에너지솔루션은 더 죽였다고요. 저는 이게 수익증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13만 원 선 부근에서 팔고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전략.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2019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느낌이 확 와요. 어떤 부분 비슷한가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게 60만 원에서 2019년에 여러분들 이게 거래 정지도 당했어요. 상장 폐지 시킨다고 네. 그러고 참여했는데 뭐 법률 리스크 그래서 이 공포 때 24만 원을 보셨습니다. 30만 원 반토막을 봤거든요. 그 이유 보십시오. 1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오. 그러니까 시간은 1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솔 갖고 계시면은 트레이딩 좀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사주느냐? 연기금, 자산운용사, 또 외국인의 비펀드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덱스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MSCI, 또 블랙록, 그리고 제가 가장 여기서 만드는 한국경제 캐디 그 에너지가 혁신지수인데. 커지고 그 다음에 한중 니프티 펀드가 언제 커지나 그때 거기다 다 파킹시키지 않을까 이게 한 3년 계획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엔솔 갖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도자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이 롱숏 전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크긴 합니다만 오히려 공포에 또 매수에 가담하는 즉 외국인 선물에 대한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도 조금씩 정점을 지나가는 내성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주셨어요. 근데 러시아 증시가 어제 급락했던 50% 반토막 났던 그 부분이 10년 만에 처음 봤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공포의 언제- 매수 전략으로. 언제 했었냐면 제가 90년대에 아르헨티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한번 아르헨티나. 도표를 네. 보시면 이것도 50% 부러졌거든요. 아, 네. 이때 사신 분은 그 이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까? 항상 투자 역사를 보다 보면 한 나라의 인덱스가 하루에 50% 부러진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논리를 피냐면 여기와 연결된 종목 뭐가 있을까? 이게 급락했다가 진정되면 어느 상황에 나올까? 저는 1년 안에 무조건 이 600짜리가 더블 1200에서 1500 갑니다.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네.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킨덱스 그 한국투자증권이 만드는 ETF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쪽이요? 예. 오. 그리고 제가 이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크림반도. 아, 이게 2014년이었죠. 2014년 2월. 이거 10일 만에 끝났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해요. 이때가 14,000에서 10,00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코스로 한 40%. 오. 요거 똑같이 되나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연결되는 상황이 뭐가 있나가 이 종목이 있습니다. 같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5,000원, 22,000원 이게 이제 바닥이 18,000원인데 동그라미가 놓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져 분할 두세 번 나눠서 사서 3만 원을 딱 거놓고 이 이상 올 때까지 매매 안 해보는 겁니다. 그거의 타이밍은 러시아 인덱스 갖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게 된다.
그거 우리 못 맞춰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노이즈도 많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에너지 패권 전제가 그 이면을 봅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 조선주 무지가겠다. 첫 번째 건설주가 이제부터 발동 걸리겠다. 그 다음에 독일이 에너지 전략을 바꿀 것 같다. 이런 게 다다닥 나오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저께 급반전한 거는 뭐 나토 뭐 우크라이나에 뭐 전투 파병 없다. 미국도 그러고 그다음에 보니까 크림반도 이거는 일주일 만에 끝났거든요. 이거는 뭐 보니까 뭐 3일 만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약했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뉴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독일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에너지 안보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 뭐 노스트롬 1, 2 근데 이 2를 중단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뺑 그래, 돌아서 가나요? 여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죠? 카타르 노스필드. 지금 카타르. 전 세계적인 거를 딱 보면 러시아, 이란, 카타르입니다. 네. 그러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 타고 저장 장치를 해서 또 미국 거 아니면 카타르. 네. 그럼 카타르는 노스필드가 발주를 어느 하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에다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움직여줬죠. 네. 이 에너지가 따다닥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발주 줘야죠. 발주 줘야죠. 네. 배 타고 해야죠. 네. 그럼 대우조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나요?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하면 또 네. KCC가 딱 나오죠. 어, KCC가 같은 왜 연결고리. 급락했나? 그 삼성물산과 KC의 평가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발주받고 수주 나오면 실적이 필요하면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이게 6개월에 공식같이 나오면 KCC 같은 거는 아마 4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런 거를 미리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바뀔 건가 그걸 보시면 오히려 공포를 사실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뭘 집중할지가 따다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주는 단기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반등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이것도 투자 역사를 가면 해양의 시대가 거하고 대륙의 시대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네. 중국,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그동안에 1970년부터 지금 50년 동안 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러시아, 중국 대륙의 에너지가 커지고 이게 또 보니까 철도, 연결고리, SOC 그다음에 에너지 같아요. 그리고 먹자, 물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 공포 속에서 다닥 치고 나오는 게 H&M, 페노션, 맞아요. 흥하해원, 물류 쪽. 물류. 그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게 이제 조선. 조선. 그러면 이거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고요. 한 3년에서 5년짜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2025년 때까지 그리고 카타르의 노스필드가 2030년 목표입니다. 2025년부터 이제 진행되고요. 지금 막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와 연결된 종목들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연결되는 지금은 또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또 제재받고 뭐가 마이너스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만 들여다보잖아요. 반대도 자꾸 보자고요. 이것 때문에 수혜받는 거 그거를 연결고리로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네. 진단해서 제가 그래서 건설의 시대.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해양 플랜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해오는 게 우리는 지금 현재 내수의 아파트 건설이나 철도 이것만 네. 보거든요. 거기에서는 DLENC나 GS건설이 증가율이 제일 커요. 오히려 현대건설이 보안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해외건설 파트가 나오면 제일 커지는 게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까지 더 확대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 2019년부터 이제 이 에너지가 이제 더 확산돼서 여기에는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거론될 겁니다라고 체크를 해드리죠.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보시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요새 시장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이 우크라이나 연골고리에 또 천연가스, 신호탄이다. 그다음에 네. LNG.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단계 급등하니까 흔들었다 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평선이 역배열이에요. 그럼 정배열 해갖고 다 우상향으로 그러면 딱 한 6개월에서 이거는 8개월 후에 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러면 전 최소한 4자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추세적 흐름을 자꾸 파도를 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걸 매매하지 마셔야 돼요. 아, 테마로 움직이는 중소형 이제 에너지주. 에너지주. 네. 어저께 상한가 치고 어저께 100불 찍었다 하는데 벌써 100불에서 시세 차익 그 매도자들이 나왔죠. 보세요. 이거 선물 보세요. 100불 찍고 92불까지. 그러면 이 종목들 어저께 급등한다 이게 현상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에코프로나 위메이드 하지만 네. 똑같이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러시아가 다시 뭔가 뭐 지수가 600짜리가 1200 가면 이거는 까꾸로 됐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하지 말 거를 철저히 체크하시고 저는 오히려 엔솔과 연결된 이제 15만 원대 하지 말라고 했던 에코프로 이번에 이렇게 이때도 떨어지는 네. 칼날 분할 매수한 게 이게 58,000원과 6만 원이거든요. 전 이게 이제 10만 원 간다. 아. 근데 이게 언제 가냐? 엔솔 갈 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는 전략은 이쪽에서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 이제 엔솔과 연결된 에코프로라든지 요번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아까 또 보니까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쪽.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서 이런 것들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못 기다리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최고 싸고 나쁘니까 이렇게 싸진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호재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 나왔는데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공포에 매수하는 변동성 전략 어디에 그럼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또 그래서 이제 KCC도 있었고 했지만 요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작년 그 납해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제일 많이 빠진 거를 딱 돌려봤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일진머티리얼스, NC소프트 네. 이런 종목들. 저는 오히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NC소프트를 집중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 안에서의 낙폭과대의 그 힘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이걸 왜 20만 원, 30만 원 하고 90만 원이 아니야. 90만 원대 땅 사고 건물 짓는다. 그러니까 제가 시즌 8을 하듯이 90만 원대 엑스타십시오 이게 하나의 전략이었다면 네. 지금 40만 원입니다. 자, 여기도 빅펀드나 대주주 거버넌스 관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딜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도 뭔가 거버넌스 전략에 이제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주가 관리라든지 이런 작업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40만 원짜리가 못해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가는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실적의 개선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뭔가 끌개를 갖다 주겠죠. 뭐 신제품이라든가 그거를 네. 우리가 또 광고에서 뭐 택진이형 그러는데 그분의 파워를 한번 또 믿어 보시죠. 네. 해외 파트에서 뭔가 작업이 들어가나 그런 부분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공포 때문에 매수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 그래도 좀 희망을 주셨어요. 공포에 매수하는 많이 빠진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또 이면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